네, 여러분들 다들 오늘 오전에 나왔던 그 미국 증시 그리고 미국 소식에 상당히 또 놀라셨을 겁니다. 자, 이 HBM의 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20% 가까이 폭락이 나왔죠. 이게 미국 역사상 하루 만에 거의 최다 800조가 넘는 시가총액이 지금 증발되는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 이 AI 중국발 AI 쪽 소식에 미국 증시가 폭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미 반도체에 대한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고 또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여기에 대한 지금 거시적인 경제 측면으로 또 앞으로 금요일부터 한미 반도체에 대한 주가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반도체 지수가 이게 9% 가까운 하락이 나왔어요. 9% 가까운 하락. 이게 정말 큰 낙폭이 나왔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지금 중국 쪽에 이 딥시크, 이 AI 중국 딥시크라는 지금 이제 신생 스타트업이 저가 그러니까 투자를 돈을 얼마 안 썼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이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는 그런 AI 기술에 거의 근접하는 혹은 근접하는 것 이상까지도 이런 성능을 보여주다 보니까 야 이게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엔비디아에 대한 뭐 반도체다, 뭐 HBM에 대한 기술이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쓰면서 막 기술 개발에다가 여기다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굳이 이런 좋은 반도체가 없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런 빅테크에 대한 지금까지 비용이 다 낭비된 게 아닌가 이런 불필요한 비용 낭비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우려스러운 생각과 이런 공포 심리에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미국의 스탠스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2024년도 6월에도 비슷한 그런 흐름이 있었죠. 유명 VC 셀콰이어가 이 AI 850조 정도 돈 쓰는데 투자를 이렇게나 많이 하고 있는데 정작 돈은 한 푼도 못 벌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려스러운 그런 또 약간 AI 쪽에 대한 또 약간 회의적인 그런 모습에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30% 정도 하락을 했던 그런 또 기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그런 기간을 다 포함해서 또 주가는 반등이 분명히 나왔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과연 이 조정이 한미반도체에 대한 주가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까? 그리고 미국의 스탠스는 또 어떤 식으로 이끌어져 갈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미국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우리도 중국처럼 이 반도체 굳이 돈 쓰지 말고 그냥 옛날 반도체 칩 다 사용해서 인공지능 만들면 되겠다라는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야, 중국 앞으로 인공지능이라는 단어조차도 꺼내지 못하게 우리가 압도적으로 그냥 이겨버리자. 압도적으로 기술 투자를 하자라는 스탠스가 있을 텐데 저는 미국은 무조건 후자라고 봅니다. 이 미국과 같이 자존심이 센 나라 그리고 무조건 전 세계 1위를 만들어야 되는 나라 그리고 중국에 절대 지지 않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뭐 투자에 대한 앞으로 좀 투자를 줄이고 이 HBM에 대한 뭐 개발을 줄이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미국은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최대한 이거를 돈으로 찍어 누르려고 할 겁니다. 자, 예시를 하나 보여드려보자면 이 마크 앤드레센이라는 사람이 딥시크 R1 지금 나오고 있는 중국의 이 R1 기술은 마치 AI의 이 스푸트니크 모먼트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 이건 소련이 1957년도 이때입니다. 1957년도에 인공위성을 갑자기 발사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미국이 야, 소련이 벌써 이런 기술이 있다니 충격을 받고 1958년도 바로 그 다음에 미국 항공우주국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나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문학적인 돈을 우주기술에 투자를 하고 바로 69년도에 달 착륙까지 하는 우주기술에 대해서만큼은 실력 차이를 압도적으로 과시해버리죠. 저는 이 AI 쪽으로도 역사가 반복된다 봅니다. 아마 국가적인 차원에서 달려들 가능성도 분명히 있고요. 이 나사와 비슷한 인공지능 조직이 또 생길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미국 쪽의 인공지능 업계 반응이 지금 더 투자를 해야 된다. 절대 질 수 없다.
저도 중국한테는 지면 안 된다. 우리가 지금까지 규제에 좀 갇혀 있었다. 절대 예산 줄이면 안 된다. 더 예산 늘려나가야 된다라는 스탠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런 소식들이 현재 뭐 이걸 좀 볼게요. 지금 그 MSCI 한국 iShares ETF가 하락이 나오고 있죠. 결국 우리나라도 이 반도체 업계, 특히나 이렇게 중국발 혹은 엔비디아 이런 미국 주식의 주식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기 때문에 이 ETF가 하락을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 목요일장까지 지속이 된다고 하면 조정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목요일장까지 지금 이 미국 나스닥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가 보고 판단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아직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죠.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 인지하는 게 중요하고, 만약 한미반도체가 이런 어떻게 보면 한미반도체 개별 종목의 문제가 아닌 이런 시장의 문제로 인해서 조정이 온다 한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저번에? 모든 상승에 대한 파동은 총 5파동으로 이루어진다. 5파동으로 이루어지고 그 5파동이 끝이 나면 A, B, C 조정이 나오고 이 A, B, C 조정이 현재 한미반도체는 저는 끝났다라 보고 있었고 그러면 여기에서 어떠한 조정이 나오던 간에 절대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단기적인 고점인 5파동이 나올 때 분할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런 섹터에 또 타점을 잡아 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자, 그러면 현재 나오는 이 상황 속에서 조정이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는지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만약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최고 0.382 구간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조정에 대한 인지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조정에 대한 인지가 중요하다. 조정이 어디까지 나올지, 그리고 그 조정이 그 타점에서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술적으로 판단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갖고 앞으로 이런 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인지를 하고 이 조정이 어디까지 나오는지를 파악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 금요일장에 만약에 이런 시장에 대한 흐름 또는 AI 쪽 저쨌든 간에 여러분들 조정은 나왔습니다. 조정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조정이 우리나라 시장에도 분명 어느 정도의 여파는 있을 것이고 그 조정 단계에서 우리가 절대 털리면 안 된다. 여기서 우리가 무조건 매수 관점으로 끌고 가야 된다라는 걸 제가 이 연휴 동안 또 저희 구독자방에서도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 나스닥장의 흐름들을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제 영상으로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2월장을 우리가 더 기대를 해야 됩니다. 만약 조정이 오더라도 우리가 한 번 더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지 이거를 절대 또 끝났다라고 생각해서 절대 매도할 때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외인과 기관들이 주가의 흐름의 상승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절대로 물론 지수가 하락함에 따라서 프로그램 매도세는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도세가 뭐 기관 위주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 조정 단계에서 절대 우리가 매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제가 앞으로의 타점들은 정확한 타점들, 고점과 저점 타점들을 같이 잡아나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2025년도 만들어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저희 또 구독자방, 저희 단체방에서 함께 저와 함께 이런 흐름들을 같이 알고 가고 싶으신 분들은 010-2011-9671로 저에게 뭐 한미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 한미라고만 문자로 한 통 지금 남기시면 되시겠고 제가 이런 장중 실시간 타점들 그리고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시그널 지표들까지도 저희 구독자분들이 많이 요청이 오셔서 이런 지표들도 다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혹시 이렇게 오전에 또 기사를 보시고 엔비디아 폭락에 상당히 또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또 다급하게 영상을 좀 연휴에도 찍어드렸고요. 제가 오늘 저녁에도 미국 나스닥 시장 실시간으로 보면서 또 같이 좀 분석을 하고 또 이런 시기에 분명 주가가 올라갈 만한 또 반사 이익을 받을 만한 종목들이 또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의 종목 정보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유해 나갈 거니까 한미반도체 물론 우리가 한미반도체를 이끌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음 스텝으로 또 잡을 만한 종목들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한 다양한 종목들을 가지고 또 우리가
끌고 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드릴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 눌러달라는 거, 그것만 제가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영상 밑에 이 더보기란 눌러보시면요, 그 설문지 링크가 있어요. 이 설문지 링크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세요. 설문지에 여러분들 뭐 한미반도체에 대한 그 뭐 비중, 여러분들 평단가 이런 거 적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또 피드백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테니까 설문지 참여도 꼭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 이 설문지 참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좋은 모습들, 여러분들이 뭐 한미반도체뿐만 아니라 또 다른 또 내가 골칫덩어리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면 미리미리 또 설문지 참여하신 다음에 거기에 대한 피드백 받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함께 또 도움을 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마 놀라신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이렇게 또 영상을 찍었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들 계속 관찰해 나가면서 타점을 잘 잡아 나가다 보면 좋은 결과는 있을 거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연휴 잘 보내시고 2025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